예, 예전에 이곳에 한번 왔었는데 그 찾아보니까 그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건 없는 것 같아서 예, 다시 왔습니다. 서울에서 약 80km, 승용차로 불과 1시간이면 파주를 지나서 개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 못하고 있죠. 예, 무엇이 문제일까? 일단 대한민국 내부 정비부터 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 뒤를 돌아보면 일본이 있죠. 예, 일본사에 빠싸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본사 3대 사건이 진신노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메이지 유신인데 가장 연대가 이른 게 진신노난이죠. 이게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 무신정변 때입니다. 예, 정중부와 김돈중 대결. 예. 그에 앞서서 정지상과 김부식의 대결도 있습니다만 백제계와 신라계의 대립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신라계라고 하면은 이게 고구려계라고 합시다. 예, 그게 정확한 백제계와 고구려계 간의 대립이겠습니다. 일단 중국 유입을 빼고, 그러니까 모용선비라든지 아니면 덕수장씨 이런 걸 빼고 한국과 일본만 보자면 예, 백제계와 고구려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쪽과는 차단된 남북한과 그리고 일본 열도, 이렇게 삼국만 세 나라만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한국사에서 가장 장수한 왕은 고구려의 태조대왕과 장수왕입니다. 그리고 단명한 왕은 고려 창왕이에요. 한국 나이로 겨우 10살의 나이에 주살됐습니다. 예. 창왕은 폐위되었기에 능히 조성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사 보니까 용인에 완전 오지 있는 면에 창왕의 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좁아서 그 행자능, 예, 아무튼 가장 비극적인 소년왕은 조선 단종이 아니라 고려 창왕이다. 8살에 왕이 올라서 10살에 죽습니다. 딱 1년 집권했어요. 예, 2022, 2023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조정은 무신론 이성계 세력에 넘어가 있었기에 사실상 이 창왕은 그냥 앉아있는 마네킹에 불과했다. 창왕이 무엇을 하든 새 나라를 건설하려는 이성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쫓을 빌미만 찾고 있었다. 1년 뒤 이성계는 폐가 입진을 내세웁니다. 창왕 아버지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불과 10살의 나이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죽은 왕은 창왕이다. 예, 그런데도 신돈의 자식으로 불리고 왕씨, 왕창이 아니라 신창으로 불렸고, 반역자에 올라 시호 역시 받지 못하고 그냥 이름 그대로 창왕이 됩니다. 예, 놀라운 건 그 흔히 충신으로 알려진 정몽주, 예, 정몽주 역시 우왕 창비설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김인호 광운대 교수는 학술지 역사 현실에서 정몽주와 후대 충절의 상징으로 신화되었고 선주교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허구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죽은 장소가 집 근처, 본인 자택 근처 태전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주교는 조선 후기에 신성한 것으로 격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단심과도 의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문헌 기록에서 처음 확인되는 사례가 1617년, 예, 이때가 그 청주 한시, 예, 첫 족보가 나오던 때인데, 이때 간행된 해동 악부이고 1439년 평창한 정몽주 문집 포온집 초판에는 이 시가 수록되지 않았는데 1719년에 자칭 정몽주 후손이라는 정찬희 씨가 제작한 포온집 속록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단심과 저자에 대한 의심은 역사학계 외에도 그러니까 국사학계 외에도 국문학계에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주를 충의 표상으로 인식하는 두 가지 이야기인 선족교 사망설과 그리고 단심가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창작의 산물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1979년 출간된 박종화의 소설 청산의 한 줌 흙들 선족교의 벽혈로 대중의 정몽주가 다시 한번 각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성계에 대항한 것은 이후의 일이다. 예. 창왕 이후에 공양왕 때 일이다. 그래서 공양왕에게 정몽주는 충신일지 모르겠지만 창왕에게는 정몽주는 역신이다. 그래서 창왕과 공양왕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왕은 신씨가 아니라 왕씨다. 신라도 마찬가지요. 경양은 박씨가 아니고 김씨다. 그래서 신박하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도 구분을 피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신라 육촌은 김씨파, 고호촌, 가리촌, 고야촌과 박씨파, 양산촌, 진지촌, 대수촌으로 양분된다는 말입니다. 그 육부 있잖아요. 그 탁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탁부. 그 사탁부가 이제 그 모용 쪽이 건데 그 탁부가 김이죠. 김인데 처음에 내무랑은 탁부 그러니까 처음에 정착 바로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그러니까 그 아들과 손자 그때 가면 이제 사탁부로 이제 본격화. 예. 여기 새길이 있었군요. 예. 새길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유비 송군성 씨 있잖아요. 이 조조성은 그 한자가 그 청량주시 조국하고 같죠. 한자 글자가요. 그리고 유비도 죽일 유, 예, 유승민이 이거 쓰죠. 예. 그리고 송군성 씨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뻥이다. 예, 상관없단 말입니다. 삼국지 시대 그러니까 AD 2, 3세기 이때 이미 중국은 중국이고 한국은 한국으로 구분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무랑 4세기 때 한반도로 들어온 내무랑은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국 유씨는 삼국지 유비의 죽일 유 말고 버들류입니다. 한국 유씨는 버들류가 오소독스다. 예, 신라가 건국이 삼국 중에서 가장 늦죠. 해서 고구려계와 백제계로 양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단순한 두 분류에서 이제 모용선비는 고구려계 쪽으로 놓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미추왕 김씨가 이제 그 백제에서 이제 바다로 건너왔다. 예, 정통사서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백제가 이제 대방군 이렇게 위쪽으로 경기 북부와 황해 남부, 예, 그쪽으로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예, 북의 느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황해 그래서 이렇게 이래서 단순히 그 산동반도 뭐 아니면은 뭐 양자강 거기서 그 충청도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보기보단 경기 충청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기보다 평양 쪽으로 아무튼 고구려 쪽 뭐 낙랑군 예, 그쪽으로 거쳐 왔을 수 있죠. 그 문무왕이 자기 조상 중에 진백을 언급했다시피 예, 그거는 그 정도의 유도리는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백제계가 아니라 고구려계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완전 북쪽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평양 황해도 예, 이쪽까지는 저도 이제 그 이상은 안 되고 그래서 그 미추왕 김씨계가 이제 동진한 거는 이제 바다 건너 백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백제 쪽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평양하고 황해도까지만 예. 전 더 북쪽은 안 되고 그래서 경기 충청보다는 이제 그쪽으로 해서 고구려계 쪽으로 이제 넣어 본다. 예.
해서 이제 고구려 객제계로 양분해낸다. 그래서 일본에서 진신노난도, 한국에서는 백제계 대 고구려계 뭐 이렇게 되겠죠. 해서 올해하고 내년은 그 반띵의 경제학 철학이다. 전국 국민을 절반으로 커트시킨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양반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민초파와 단목파, 그렇게 양반은 민초편을 들겠죠. 그러니까 김씨 양반, 이씨 양반은 단목파에 들겠네. 그러니까 그 구분이 아니야 이거는. 종교적인 게 우선이라서 지금 현재 한반도가 기독교가 한반도를 덮고 있다. 그러니까 반띵해서 저기 천주교 무신론 쪽은 그냥 떼버려야 된다. 그래서 전국 국민을 절반으로 커트시킨다. 그래서 김, 채, 강, 조, 윤, 동한, 오, 권, 황, 안, 홍, 류, 고, 배, 남씨 이렇게 31개의 대성 중에 절반은 고구려계로 놓고 이, 박, 정, 장, 임, 서한, 서, 신, 송, 전, 문, 양, 손, 조, 백, 허, 유는 백제계로 이제 플레이가 되겠다. 지금 이곳은 낙성대입니다. 서울에 남은 가장 대표적인 고려의 흔적. 이곳 봉천동에 위치한 낙성대입니다. 이곳은 그 동작 관악 구역입니다. 사당 총신 지역이고요. 그래서 종로구는 조선이고 광나루 장신대는 고구려, 강동구는 선사백제, 그리고 동작 관악 구역은 고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청와대 용산 이전은 이제 조선에서 고려로의 행보다 이렇게 보여지고, 서울 역사 코스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총신은 서울 내 고려 역사지구, 장신은 서울 내 고구려 역사지구, 백제조선은 반유태주의 온상지. 도마만은 뭐합니까? 정통성이 없는데 2017년 당시 리폼드 뉴스에 기고된 강웅산 교수, 총신 강웅산 교수의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통일과 구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고찰.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언급한 이래, 여기 이 통일 대박론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올해 이제 10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안티임, 김이박, 최정강조, 윤, 팔성연합. 그리고 이제 11월 1일부터는 제가 이제 현재 있는 사역지를 떠나는 담탱스와 결별하는 11월 1일부터는 이제 이렇게 동안서안 이제 용어 쌍박이라고 해야 뭐라고 해야 되지? 대전으로 갈리게 된다. 무신론과 유신론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지만, 관심은 사람마다 다르다. 저마다 해석과 기대가 다양하겠지만, 그럼에도 통일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나눠져야 할 부담과 쉽지 않은 문제들이 다가올 것이다. 아무리 체제가 통일돼도 각자 삶 속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다양하다, 여전하다. 아직도 북쪽에 땅 문서를 들고 자기 땅을 되찾을 날만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신학을 선점한 것은 보수 기독교보다 진보적 성향의 교단과 학자에 의해서였습니다. 한신대 안병무는 민중신학 관점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관계를 한반도 상황에 대입시켜서 북에 근거를 둔 예수의 민중운동이 분단을 가져온 왕권주의에 저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통일신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상황에 끼워 맞췄다는 것입니다. 보수 기독교가 통일신학을 논하게 된 건 불과 90년대, 1990년 이후입니다. 그것도 신학적 체계화보다는 단순히 북한 선교와 복음화 방향, 방법에 치중하고, 신학화는 진보의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원래 보수 기독교는 선통일 후 선교 입장이었습니다. 통일이 돼야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소극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이분법 역사관은 남과 북을 적대로 보며 세속사의 소극적 태도를 갖게 합니다. 반공교육도 대표적이고 결론적으로 에드워즈의 통합적 사관으로 나아가야 하고 구속사와 세속사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던 고려, 모르던 신라, 모르던 어거스틴. 예, 어거스틴 이미 불발랐어요. 예, BC 5600년이 천지창조의 해로 어거스틴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에서 1400년, AD 400에서 1400까지 중세 시대가 천년기입니다. 예, 이미 끝났죠. 해서 2022 1031 예, 종교개혁 이번 종교개혁 기념일이 오는데 예, 그때를 시작으로 무천년 끝나고요. 2023은 성전유대교 외에도 강웅산의 어거스틴 후천년, 즉 그가 전공한 에드워즈의 미국 남북 전쟁을 봐야 된다. 그래서 러시둔이 신율주의 선초 양반족보를 따지면 이제 2048 부목모드가 되니까 뭐 문화율 씨, 안동건 씨 뭐 이런 거, 예, 부안동김 청정까지 넣으면은 그러니까 외란 이후는 천주, 외란 이후 호란 이전 사이는 청주한, 예, 발간 연대가요, 족보 발간. 외란 이전은 셋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그래서 AD 1000년에서 그 시작하면 그 400년 기간으로 해서 1000에서 1400까지가 2022년 10월 30일까지고 1400에서 1800년까지가 이제 11월부터 2023까지가 되겠다. 아, 예, 고구려 태조왕릉 있죠. 그 태조왕릉은 언제 가보나? 예, 근초가 내물은 찍었는데 왕릉이에요. 예, 일단 동한, 동일본. 예, 진신논란 할 때 평씨하고 원씨가 있잖아요. 예, 그 찾아보니까 이 원씨가 그 일본의 하타시 진씨에서 떨어져 나온 클랜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 분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하타하고 연결을 또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한, 동일본 이거를 동해를 끼고 있죠. 동해를 끼고 있는데 동한, 동일본 이 세팅을 설정한 이후에 중국 만주 쪽을 노려볼 일이다 하겠습니다. 예, 일본 가게 됐습니다. 예, 일본을 가게 됐어요. 예, 가게 됐고 이제 사임하고 나서 11월 예, 첫째 주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 삼별초 찍는다고 제가 그 제주도 갔었는데 그거는 이제 국내 첫 이제 육지에서 바다로 가본 거고, 저가 그러니까 그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돈을 이런 데다가 계속 쓴다고, 시간과 돈을 이런 데다 쓴다고, 예, 신경과 해서 뭐 좀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데 별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 너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별초 찍는 때 그 제주도 그게 이제 저의 첫 그 육지에서 벗어난 거고, 해외는 못 벗어났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에 가면은 첫 해외 땅을 밟는 거다. 사람들은 뭐 어학이나 어학연수나 아니면은 뭐 유학이나 아니면은 뭐 여행 등지 뭐 여러 이유로 사업 비즈니스처럼 뭐 여러 등지의 목적으로 해서 외국 땅을 드나드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예, 아직까지. 아니 놀란 게 그 박소현 있잖아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MC도 많이 하고 라디오에서도 그 서울을 한 번도 안 벗어났다 그런 말에 제가 아직도 그 인상, 그러니까 바쁘면은 못 갈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다른 데 신경이 많이 쏠려 있으면 예, 못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일본 땅을, 그러니까 최초로 해외 땅을 일본으로, 예, 그렇게. 그래서 동한 동일본 코드 설정, 예, 미추 무열계 김씨죠. 그 코드를 설정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 가는 거고. 그래서 우선 일본편을 먼저 찍고 일본에서 김씨의 활약상, 예, 진신논란, 서일본 여풍장, 동일본 김다수, 예, 그 둘의 대결. 그걸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고구려 태조왕릉 칠성산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 길림성을 가볼 일이다
하겠습니다. 예. 해서 2048 부목 모드는 일종의 단목 폭행 모드. 예, 막 부목들이 막 폭행하고 그런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족보를 따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게 없거든요. 그게 없는 거라서 이거 누가 예언해 놓은 게 아닌데 2034로 사실 끝이고, 예, 2034로 끝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끝을 내는 거죠. 이제 절단 그러니까 뭐 이준석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만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은 이준석이 그렇게 그래서 뭐 동모라비안, 서모라비안 나눴을 때 서모라비안은 젠젠이고 이제 동모라비안은 위두주다. 그러면은 서모라비안의 독신남 모드 뭐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위두주라고 했을 때 주는 단지파 빼고요. 예, 이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다인 플러스 스키타인만 12시 파 그 봤을 때 그 동모라비안 가정은 얼마 적겠어요. 소수죠. 그다음 대다수가 서모라비안일 텐데 이제 젠젠 독신권장 일불초와 독신권장 뭐 이러는 거. 예. 그 2048은 김홍도 목사가 이제 자기 죽기 전에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1948년에서 2048년까지 이 100주년 그러니까 2048년에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온다. 그 안에 재림할 것이다. 이래놓고 깨꼬닥 했거든요. 그 뭐지? 중랑구에 예 김홍도 목사. 그러니까 2048은 제가 이제 그 사람이 2048년 이전에 온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끝이다. 전천연설의 완전 끝. 예. 그러니까 2048년 대한민국 그러니까 예, 임시정부 말고요. 임정 말고 1919 임정 말고 1948로 건국 일을 절을 해가지고 100주년 그 안에 전천연설은 다 깡그리 그냥 예 그렇게 된다 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뭐 이슬람 아닌 페미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예, 일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니까 이 지금 벽 색깔도 그렇고 고려기와 고려 느낌이 확 예, 북한 느낌, 고려 느낌, 청기와에다가 막 뭐 예, 뭐 이런 거 벽 보세요. 부속사 무량수정 같은 예, 고려 양식 느낌이 난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왔을 때도 여기 뒤편에서 이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딱 갇혀갖고 세상과 딱 예, 이렇게 해서 요 안에서만 완전 고려의 세계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예, 요 공간을 제가 이제 좋아했는데 예, 그동안에 오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영상 촬영을 위해서 예, 일부러 왔습니다. 예, 날이 춥네요. 그 제가 가는 데는 이제 북일본 쪽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일본 고도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파카를 가져가야겠죠. 예, 지금 그냥 가볍게 입고 왔다가 지금 춥네요. 예, 살짝 추운데 코가 좀 빨개지고 추운데 아무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